안녕하세요. 김수영의 미술교실. 오늘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우시는 그 사람 그림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밥 로스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발소 그림이니 뭐 쫑쫑이니 이래가지고 굉장히 저질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아직도 그분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림은 또 비싸게 팔리고요. 그런데 조금 격이 낮은 그림은 틀림없어요. 그렇지. 그동안 제가 작품을 좀 무거운 거, 좀 터치가 있는 그 작품 써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오늘은 저도 밥 로스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밥 로스 스타일로 그림을 한번 그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보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영의 미술교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 로스 스타일로 1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해 보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안에 여러분께서는 금방 따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간에 이제 그 동영상을 멈췄다가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이제 흰 천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연습용이고요. 10호 사이즈, 53cm에 45.5cm. 캔버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흰 천이 있고요. 반아사가 있고요. 아사천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건 흰 거나 다를 바 없고 광목 색깔이죠. 근데 이 반아사는 약간 그 똥색 비슷한 천이고요. 아사천은 올이 굵고요. 약간 밤색이 나는 그런 천으로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값도 비싸고 굉장히 질깁니다. 아사천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벵글라데시나 미얀마, 태국 같은 데서 그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풀로다가 그 실을 만들기 때문에 값이 좀 비쌉니다. 대신 정식 작가들은 다 이제 아사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초보자니까 그냥 흰천으로 그냥 사용하면 좋습니다. 흰천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격이 뭐 저기 그 인사동의 미림 화방이나 또 삼각지 같은 데서 한 7,000원 내지 8,000원 갑니다. 10호가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아마 7, 8,000원이면 사고요. 아산천인 경우는 2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용으로 산이 있고 또 여름 그 시원한 풍경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평선을 그려놨는데 가장 풍경화에 안정감을 주는 게 정 가운데 지평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줄기로다가 나무를 이렇게 멀리 있는 거를 가장 메인 나무를 그리고요. 또 멀리 있는 나무, 멀리 있는 산,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인 경우에 우리나라는 대개가 그냥 사철 똑같은 그런 그 들판하고 똑같은 색깔이지만 밥 로스가 그리는 그림은 그 미국 서부에 있는 그 로키 산맥을 주로 그립니다. 캐나다나 그쪽에 보면은 고미대도요 산에 하얀 눈이 쌓여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서양 그림은 재미없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 그 한국적인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대충 이렇게 하고요. 산을 조금 왼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시원한 나무를 한번 그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줄기에 풍경을 그려놓고요. 지금부터 이제 작품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자세히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것은 아크릴릭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유화 초보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화 초보로 하시게 되면은 그라데이션이나 아니면은 원근법 내지는 그 컬러링 하는 데 있어서 쉬운 면이 있는데 대신 건조가 느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아크릴릭으로 그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한번
따라 하시고, 쉽게 그리기 위해서 그냥 원터치로 그릴 예정이에요. 원래 유화는 밑바탕 칠하고 건조하고 말린 다음에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원터치로다가 바로 곧바로 그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개 대상을 떠놓고 기본적인 그 밑바탕 칠할 때는 한 15호나 아니면 20호 내외로다가 굵은 붓으로 밑바탕을 칠하는 게 좋습니다. 화이트는 미리 이제 개어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녹색 계통이 많으면 미리 이제 파레트에다가 이렇게 미리 좀 약간씩 짜 놓는 게 좋은데, 이 파레트에 짜 놓을 때도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는데, 아크릴릭은 수성이라서 여름에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쯤 해서 물이 번지지 않을 정도로 스프레이로 물을 살살살살 뿌려가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늘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경우 우리 수많은 계절에 따라서 하늘 색깔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변화되는 색깔로 다 지금 칠을 해볼 텐데, 딥 바이올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라색 진한 거가 제일 위에 색깔이 들어갑니다. 이건 가장 높은 하늘이 되겠죠.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트라마린 브루가 있습니다. 울트라마린 브루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보라색 칠하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 브루로 칠합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중간에 끊지를 않고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좀 길더라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라데이션으로 밑에 약간 밝은색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금까지 울트라마린이죠. 위에는 바이올레트 색깔 진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색에서부터 연한색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블루 캄퍼스나 아니면 블루 라이트로 다시 또 이제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죠? 요거는 아주 밝고 명랑한 그런 청색이에요. 청색인 경우에도 거의 10가지가 다 되는데, 요거는 블루 캄퍼스입니다. 블루 캄퍼스. 자, 이렇게 해서 살살 은은하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를 블루 컴퍼스에 많이 섞어가지고 화이트를 점점 더 많이 섞어요. 연하게 내려오죠. 일본말로 보카시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살살 연하게 색깔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까지는 이제 하늘의 원본 기본을 칠했는데, 또 산 위에, 바로 산 위에는 약간 보라색이 띄는 게 원근감이 있어 보고 멀리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핑크를 살짝 섞습니다. 핑크를 살짝 섞는 이유는 해거름에, 하늘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직전에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은 산 위의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여기에서 원터치로 그린다 그랬으니까 하늘을 완성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페인팅 나이프라고 있죠. 요거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한 8호쯤 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화이트를 듬뿍 칠해가지고 화이트를 발라줍니다. 흰 뭉게구름이겠죠. 근데 구름도 그냥 두면 재미없으니까 구름 밑에 있는 부분에 약간 어둠을 줘가지고 구름의 입체감이 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니면 밑에 바탕색이 조금 우러나오도록 여기를 살짝 긁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의 모양이 어느 정도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이나 그 아까 얘기한 로키 산맥의 경우 멀리 있는 산에는 보라색으로 연하게 은은하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게 여기는 이따가 나무 이파리를 할 건데 일단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왼쪽에 높이 있는 산 이거는 보라색으로다가 하고 이거는 이제 가까운 산이에요.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밑바탕 칠해놓는 거죠, 산도. 로스 한국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그 사람들의 학원을 차려가지고 한 달에 뭐 40만 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밑바탕 칠을 이렇게 해놓고 산 아래 부분은요 약간 안개가 낀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블루 컴퍼스나 프루시안 브루로다가 밑에 부분은 색깔을 달리합니다. 청색을.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산부터 원근감을 한번 살려봐야 되겠죠. 빛이 왼쪽에서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라이트를 왼쪽으로 줘야 되는데 라이트는 우선 그 핑크색이나 주홍색을 섞어 가지고 약간 밝게 한 다음에 최종 라이트로 레몬 옐로나 화이트로다가 빛을 줍니다. 여기에도 이제 뭐 아주 섬세하게 원칙대로 한다면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는데 여러분께서 따라하기 쉽게 쉬운 컬러로서 기본만 들어가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멀리 있는 산에도 약간의 그 명암을 줘야 되겠죠. 색깔이 이제 그 컬러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컬러가 여러분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참고로 비슷한 색깔을 찾아서 컬러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키 산맥에 눈이 아직까지 있는 상태고
왼쪽에서 빛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얼음이 눈이 오른쪽에는 쌓여 있지만 왼쪽엔 다 녹게 되어 있지만 이 작품상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 눈이 쌓인 걸로 하겠습니다. 울트라마린이나 블루 컴퍼스 아니면 프러시안 브루로다가 역광성 그러니까 눈이 온 왼쪽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팅 나이프로 아주 테크닉을 잘만 하면 작품이 멋있는데 여러분께서 초보자들은 이렇게 그 나이프로 표현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세 필로다가 여러분께서는 표현하면 좋고 이래 가지고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색깔이 약간 뭐라 그럴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세 필이나 아주 작은 붓으로 그 산의 형태를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요거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면서 밑에 있는 부분은요 쇠필이나 아니면 부드러운 붓으로 살살 긁어줘야 됩니다. 여기를.
중간 그 들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산 밑에 숲이 있는 걸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숲이 바로 좀 먼 곳에는 어두운 걸 표현하고요. 그 앞쪽에 약간 밝은 색으로다가 점점 더 밝은 색. 자, 이렇게 하고요. 그 앞에는 이제 봄 들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호수를 그려볼 거예요. 이게 이제 대충 밑바탕 칠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다시 나이프로다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숲이 있는 나무를 그릴 거고요. 여기도 약간의 그 섬이 있는 건데 작은 나무를 그릴 겁니다. 호수 있는 부분을 이제 그릴 건데요. 여러분 아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그냥 눈썰 있게 바라다 봐야지 나중에 배우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호수 있는 부분을 그릴 겁니다. 호수 있는 부분은 그 물에 비친 나무의 형태도 그리고요. 하늘이 이 물에 비치는 그런 형태를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밑바탕 칠을 치밀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께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원래가 하늘도 요새까지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지금 여러분께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일이 색깔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러분께서 청색 어떤 청색이 들어가는가를 발견하셔가지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비친 나무 색깔입니다. 순서가 잘 보셔야지 됩니다. 차이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들판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작은 섬에 작은 숲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올렛 색깔하고요, 비리디안 청색하고 섞어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미리 칠합니다. 이제 이게 붓에 컬러가 묻어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도 표현을 대충 해 놓고요. 아까 이 처음 스타트에 얘기했듯이 밥 로스 스타일 하면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발소 그림이니 뭐 어쩌고 해가면서 아주 그냥 폄훼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그림을 그렇게 그렸질 않고
그냥 정통 회화 기법으로만 가르쳤는데 오늘 좀 더 시원한 여름 풍경을 그려보기 위해서 여러분께 지금 이런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나무를 하나 그린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나무는요, 어두운 밑바탕 색을 미리 칠하는 거예요. 바이올렛 색깔. 오른쪽 숲도 밑바탕 칠을 미리 해놓습니다. 바이올렛 색깔하고 비리디안하고 해가지고요, 그냥 아주 어둡게 큰 고목나무 비슷한 걸 하나 그려서 시원한 여름 그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붓이 그 유화 재료상에 보면은요, 그 배가 불룩한 그런 그림 그리는 붓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사용해도 되고요. 또 오래된 붓을 살짝 눌러가지고 C자로 약간 배가 불룩하게끔 그려 만들어서 이렇게 그 컬러링하게 좋게끔 스스로 약간 불룩하게 만들어서 칠하면 이런 밑바탕 칠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제 숲을 그리기 위한 밑바탕 칠입니다. 아까 이 밑에 부분에 왜 나무 색깔을 그렸는가 하면 여기에 표현을 나무의 그림자가 보이죠? 물에. 라고 했으니까 라이트를 왼쪽에 먼저 줍니다. 요 정도로만 해놓고요. 이제 붓으로다가 아까 얘기한 그 그야말로 오리지널 이발소 그림 스타일로 지금 나갑니다. 쫑쫑이 풍경, 나무 이파리를 그리는 데 있어서 붓으로다가 표현합니다. 이것도 진한 이 색부터 먼저 칠해가지고 라이트로 살살 밝은색으로다가 이파리도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 나무에 라이트는요, 페인팅 나이프로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색깔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오도록, 아니면 또 마티에르 질감을 주기 위해서 페인팅 나이프로 왼쪽에서 빛이 들어온다 그랬죠. 위에는 그냥 이 표현을 자세히 안 하고요. 밑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만 우선 표현을 해줍니다. 왼쪽이 밝은 색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가장 밝은 색, 레몬 옐로우와 화이트하고 섞어가지고 아주 살짝 맛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하고요. 밑에 부분에 약간만 그 다음에 나무에 역광선을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는 바이올렛 색깔하고 화이트하고 또 청색을 살짝 섞어 가지고 역광선, 역광선에도 라이트가 또 들어갑니다. 같은 나무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죠? 여기에 이제 그 나무에 라이트를 넣어 드립니다. 나무 색깔도요, 햇빛이 비쳤을 때의 나무 색깔과 또 햇빛이 가려지는 부분에 나무 색깔이 다르죠. 그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또 나무의 윗부분이 색깔이 진하고요. 아랫부분은 좀 연합니다. 그 같은 나무이면서도 화가들은 과학자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의 나무 색깔과 빛이 없을 때의 나무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나무 칠하는 쫑쫑이 붓이 제가 잘 따듬어지질 않아가지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 나무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배 위에 부분은 약간 진한 색으로 표현해 줍니다. 비리디안, 이제 비리디안. 너무 콱콱 치지 말고요. 약간 부드럽게 살살살살 찍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라이트. 그 다음에 최종 라이트. 진짜 이발소 그림 같죠? 이렇게 해서 숲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새 필로 나무 줄기를 표현해 줍니다. 새 필이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번트 암바와 아이보리 블랙을 가지고요. 새 필로다가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서 그 새필 그 가지에도 그 라이트를 줘야 되겠죠. 그거는 번트 시엔나, 그 갈색하고 옐로우 계통, 그 다음에 화이트를 세 가지를 섞어서 이 푸른색 일변도라서요. 이팝나무나 화이트 쌀이까지 비슷한 그 밝은 흰색을 조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린색 계통이니까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이팝나무나 그런 표현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의 장원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아주 예쁜 그림, 그런 그 녹색의 장원 분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 이제 그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냥 푸른색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이팝나무나 하얀 쌀이나무가 있는 게 모양이 괜찮죠? 자, 이제 최종 정리를 위해서 멀리 산 밑에 마을이 하나 있는 걸로 집이 한두 채 있는 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속에는 인간이 있는 게 뭐 정석이나 마찬가지죠. 산 밑에 옅은 아침 물 안개 비슷한 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의문부 들어가시는 분 있나요? 예, 공간을 위해서 갈매기 2마리만 그려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풍경으로서도 그런 데는 분위기가 나긴 하는데, 갈매기 한두 마리를 넣으면 훨씬 그 공간에 매력이 있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수영의 미술교실 와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전화번호 넣을 테니까 혹시 오프라인 강의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미술교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